안녕하세요. 수석살롱의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나 인트로는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한 살 또 더 먹고 저희가 또 만나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헤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마치 그냥 선물 세트 같아요. 여기 앞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 편만큼은 헤라 제품들로 좀 꽉꽉 채워서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활용법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을 구입하시기 전에 이 컨텐츠를 먼저 보시게 되면 컬러 선택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이크업 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굉장히 예쁜 모델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뭐 하세요 평소에? 저 크림 엄청 많이 발라요. 저도 많이 발라요. 팩을 해요. 팩. 저도 어릴 때부터 팩은 많이 했었는데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사용할 제품은 컴피의 컨디셔닝 에센스거든요. 이 제품 아마 랜선 팀원분들 저희 컨텐츠 통해서는 처음 볼 거예요. 완전 신상품은 아니고 10월 달에 출시가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에센스 제품이에요. 환절기 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춥잖아요. 요즘같이 추운 때 피부에서 고민이 뭐예요? 건조함. 그쵸. 건조하게 되면 표면에서 느껴지는 감김도 있고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끼는 것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이제 필요한 제품은 보습을 충분히 잘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을 잘 케어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가 메이크업을 통해서 좀 예뻐 보이는 피부를 연출을 할 수 있잖아요. 컴피 컨디셔닝 에센스는 피부의 결을 케어해줄 수 있는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자극 없이 피부 결을 좀 매끄럽게 해주고, 일단 요즘에 스킨케어에서 가장 좀 트렌디한 성분 중에 하나, PDRN. 너무 어려서 이런 걸 잘 모르나 봐. 리쥬란 주사 같은 거 모르세요? 알아요. 네네, 그 주요 성분이 PDRN이거든요. 까멜리아에 PDRN 성분이 들어가 있고, 피부를 좀 화사하게 환하게 해줄 수 있는 나야시나마이드 성분 들어가 있고, 히아루론산, 세라마이드 성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성분으로 보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분으로 보습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촉촉하게 그렇게 피부결을 완성시켜 줄 수 있어요. 이 제품 이용해서 피부결을 가볍게 닦고 시작을 할게요. 혜진님은 보통 그럼 스킨케어는 몇 단계 정도로 쓰세요? 3단계? 좋겠다. 3개만 써도 돼서. 네. 사실 3단계 정도가 편하게 쓰기에 적합하죠. 3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좀 이제 귀찮아지잖아요. 그렇죠? 헤라의 스킨케어 혹시 사용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오늘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만 발라도 진짜 피부가 되게 쫀쫀하게 잘 결이 정돈이 되네요. 랜선 팀원분들은 다 아시죠? 아래쪽에는 이제 수분 에센스, 상층에는 오일 세럼으로 되어 있고 흔들어서 가볍게 뿌려서 마무리하는 세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리주브네이티브 크림 마무리할게요. 에센스, 세럼, 크림 3스텝으로 완성하는 컴피 라인 제품들입니다. 선크림까지 다 발랐고요. 바로 파운데이션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보통 이제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세요? 전 촉촉한 거 많이 써요. 다행히 저희도 촉촉한 거밖에 준비 안 했어요. 네. 매트한 거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많이 건조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좀 촉촉한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글로우 파운데이션에서는 당당하게 1위를 하고 있는 저희 헤라의 리플렉션 라인 제품 이용해서 피부 화장을 한번 해볼 텐데 색상 체크 한번 해볼게요. 국내 브랜드 제품 기준으로 저 21호 쓰고 있어요. 일단은 컬러 체크 하실 때는 얼굴면하고 목하고 이 만나는 이 턱선 부분이 있죠. 약간 좀 넓게 펴발라보세요. 어느 정도 좀 내 피부하고 섞이는지 제가 한 톤 더 차분한 23호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카메라 감독님들이 보시기에는 먼저 바른 색이 잘 보이나요? 아니면 뒤에 바른 색이 잘 보이나요? 첫 번째 게 더 잘 보이죠. 색이 잘 안 보이는 게 더 맞는 컬러이긴 해요. 근데 그걸 다 쓰실 필요는 없죠. 왜냐면 조금 화사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딱 맞는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 약간 더 화사하게 하고 싶어 하면 그 호수보다 한 톤 정도 밝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혜진님은 21호 쓰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의 파운데이션 제품들은 다 손으로도 호환성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거든요. 손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는 아무래도 발라드리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 중간부터 가볍게 한번 터치하고요. 그리고 그 양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량으로 이마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글로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끄럽고 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번 정도 펌핑한 거에서 반 정도 사용했나요? 반쪽 얼굴 다 바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올리지 마시고 결이 보이는 부분들은 퍼프 같은 거 쿠션 퍼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결자국 남은 것만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근데 진짜 제가 바를 때마다 놀라는데 혜진이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파운데이션 진짜 얇게 잘 발려요. 반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데 톤은 약간 더 좀 교정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반쪽은 혜진님이 직접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제가 눈 밑에부터 바로 발랐나요? 얼굴 중앙부터, 그쵸? 네네, 아니요, 네. 왜냐면 처음 바르는 양이 너무 눈 가까이 가버리게 되면 눈 주변에 좀 끼일 수도 있어요. 남은 양이 눈가 쪽으로 가야지 주름이 물론 없지만 끼는 게 좀 많이 방지가 될 거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왜 제 눈치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서우세요? 약간 똥손의 기운이 살짝 있으시거든요. 살짝. 사실 이렇게 예쁘신 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많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진짜 잘해야 될 수밖에 없고. 저 피부 화장 했으니까 블러쉬 한번 해볼게요. 리플렉션 라인에서 올해 새롭게 출시가 되는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거든요. 색깔이 일단 다 너무 예뻐요. 카카오 전용 컬러 포함해서 7가지. 헤라에서 란제리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드디어 이제 리퀴드 블러쉬가 출시가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리퀴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찍어 쓰시죠. 그리고 막 이제 펴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제일 쉽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잘 바르시면 괜찮은데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다 보면 밑화장을 싹 다 벗겨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양 조절도 이게 양이 많이 묻힌 건지 적게 묻힌 건지 좀 확인이 어려워요. 제가 일단 한쪽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 어떻게 발라도 피부에 스미듯이 색이 예쁘게 연출이 되는 블러셔입니다. 그냥 이렇게 발라도 예쁘다. 얼굴 색이 확 사는 느낌인데요. 블렌딩이 너무 잘 돼요. 제가 잘하는 건가요?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 사실 저는 이제 손등에서 양을 살짝 덜어내고 이렇게 넓게 펼친 다음에 퍼프에 조금 고루 찍어서 끝부분 위주로 내가 원하는 영역에 정확하게 농도, 진하기 정도로 바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태핑하듯이 이렇게 바르면 브러쉬 자체에서 양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발라도 굉장히 섬세하게 따로 블렌딩이 필요하지 않게 발립니다. 눈에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컨실러로 그냥 억지로 가르기보다는 블러셔를 살짝 그 범위까지 좀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가볍게 연결되게. 보랏 기운이 있는 다크서클은 저는 그냥 굳이 커버 안 하셔도 그냥 시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 레지님 같은 경우는 다크서클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애매한 피부에 비해서 눈 주변에 살짝 보랏기가 있긴 있어요. 이 정도면 블러셔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좀 어울리는 립 컬러도 한번 볼게요. 립도 사실 새롭게 이렇게 출시가 돼요. 네, 진짜 신제품 풍년이죠. 이런 표현도 옛날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헤라에서 이제 립은 빠질 수 없는 카테고리인 것 같은데 신제품이 출시가 돼요. 틴티드 샤인 립 세럼입니다. 이거 제형이 진짜 좋거든요. 혜진님이 직접 한번 발라볼게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죠. 특히 이제 이 썬데이즈 같은 컬러는 처음 바를 때는 이게 색깔이 있는 건가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틴트 특성상 착색이 되면서 점점점 색이 좀 짙게 올라오거든요. 약간 워터 틴트 이런 제품들은 바르는 과정에서 좀 균일하게 착색이 되지 않고 얼룩덜룩하게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다 보면 그 얼룩덜룩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바르고 다시 바르게 되는데 제가 이 제품 쓰면서 좀 놀랐던 거는 착색이 굉장히 균일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만 발라도 어느 정도 골고루 잘 바른 듯하게 그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택감 있는 제품이에요. 립 세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럼 같은 경우는 광택의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증발을 하거나 우리가 먹거나 하는 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최초지만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최초로 오일 캡슐 위에 수분 캡슐을 한 번 더 코팅을 했다고 해요. 보통은 그냥 오일로 남겨두거든요. 그래야지 광택감이 예쁘게 바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일을 감싸고 있는 수분 캡슐이 먼저 증발을 해요. 수분 캡슐이 사라진 상태에 오일만 남게 되거든요. 바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극대화된 광택감을 원하면 음파 하시면 수분 캡슐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오일이 바로 올라와서 광이 더 팍 올라오는 거죠. 근데 장시간 유지를 하고 싶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처음에도 좀 촉촉하게 유지가 되지만 수분 캡슐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 오일 때문에 광택감이 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컬러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 이 컬러거든요. 카카오 전용 컬러. 포니 색상. 저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근데 색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컬러를 섀도우로 한번 써보려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정체불명의 흰색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이라이터 컬러예요. 젊은 분들은
리퀴드 타입으로 섀도우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리퀴드 블러셔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투명한 느낌으로 퍼플 라벤더 컬러하고 펄감이 그냥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 정도로 연출이 돼요. 근데 피부가 정말 밝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그냥 블러셔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쿨톤이신 분들 가지고 계신 약간 웜한 색상의 그런 블러셔 같은 거에 살짝 믹스해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터 컬러의 포니를 이렇게 그냥 아까 썼던 이 브러쉬에 살짝 좀 더 묻힐게요. 네. 이 광대 상단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가볍게 얹어서 좀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할게요. 색이 굉장히 좀 묘한 뉘앙스로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다크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포니 컬러 잘못 쓰면 조금 더 이제 푸르딩딩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부 톤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블러셔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조금 더 이제 반짝이는 느낌을 위해서, 너무 딱이죠 이거 저희 헤라 코드 아이 컬러의 라벤더 문에서 대각선 컬러들 두 가지 약간 믹스해서 타퍼로 조금 올려주면 훨씬 더 발색도 선명하게 올라오고 반짝임도 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밝은 색 그리고 이 라벤더 컬러 두 가지 섞어서 진짜 색이 예쁘게 올라온다. 좀 넓게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원톤으로 하는 섀도우 메이크업은 섬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눈 두덩이 전체에 그냥 가볍게 바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리퀴드 블러쉬 제품 중에서 란제리 컬러 활용한 메이크업 먼저 완성했습니다. 메이크업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품 쓰기가 진짜 너무 쉬워요. 랜선 팀원분들도 제품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메이크업 특별히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신제품 나올 때 제품 활용법에 대한 문의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최대한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컬러들을 다양하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제 룩 한번 해볼 텐데, 처음에 썼던 이 란제리 컬러는 약간 코랄 베이지가 좀 많이 섞여 있는 핑크. 두 번째 제가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컬러는 신제품 컬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 중에 하나, 로지 컬러거든요. 보시면 톤의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 로지 컬러는 정말 그냥 핑크 이런 느낌이죠. 굳이 톤을 따진다고 하면 란제리가 살짝 더 웜한 느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로지 컬러가 조금 더 쿨한 느낌. 워낙에 전반적으로 발색이 은은하게 나다 보니까 굳이 쿨톤, 웜톤을 크게 나누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컬러 빼고는. 이번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좀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전에 메이크업하고는 완전 좀 상반된 약간 스모키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또 춤추고 있네요. 춤추는 립세럼. 누디토프 컬러 사용을 할 거고요. 정교한 느낌의 그런 스모키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약간 번진 듯하게 러프하게 하는 게 또 유행이기 때문에, 자꾸 유행이라는 표현 쓰니까 너무 촌스러운데, 누디토프 컬러 중에서 중간 정도 톤 있죠? 이 컬러를 밝은 색이랑 섞어서 눈두덩이 전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펴 바르겠습니다. 사실 스모키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때는 굳이 완전 밝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어두운 그림자를 줄 때 이 밝은 색상의 베이스가 그 그림자를 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약간 얼룩이 진다든지 밝게 튀어 올라온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눌러주는 컬러부터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약간 더 진한 색상 쓰기도 쉬워요. 중간 톤의 섀도우를 이 쌍꺼풀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펼치듯이 남아있는 브러쉬로 아래쪽도 살짝 바르겠습니다. 혜진이 평소 메이크업 어느 정도로 하고 다니세요? 색도는 거의 많이 안 쓰기는 해요. 필요성을 못 느끼지 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이라인 쓰셔도 괜찮은데, 아이라인을 약간 좀 번지듯이 활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이제 스틱 타입의 섀도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색을 조금 더 섬세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브러쉬에 조금 묻혀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아무래도 스틱 타입의 섀도우 제품들이 그려놓고 빠르게 블렌딩 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서 오히려 좀 더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에 묻혀서 저는 그냥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다 덮겠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 가볍게 면봉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약간 음영감이 들어갔죠. 조금 더 스모키하게. 베이스 컬러하고 이 음영감 있는 컬러를 조금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저는 그 연결하는 컬러는 누디토프에서 약간 펄 있는 그레이시한 컬러가 있거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화장품 기술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저 때는 이거 펴 바르려면 진짜 100만 년 동안 이게 계속 블렌딩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그냥 대충만 해도 그 밑에부터 느낌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속눈썹 뿌리 부분 쪽에 조금 덜 발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스틱으로 한 번 더 메꿔주셔도 괜찮고 아이라인 쓰셔도 괜찮고, 근데 저는 그냥 제일 진한 색상 섀도우, 좀 더 플랫한 브러쉬에 언더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눈썹 그리는 브러쉬 반대쪽에 있는 플랫한 거 있죠? 이런 것도 찍기 좋아요. 이 플랫한 브러쉬에 그리고 다시 또 섀도우로 한번 코팅을 시켜주셔야지 부드럽게 풀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는 펄 살짝 써서 약간 블렌딩을 더 시켜서 마무리할게요. 언더라인 쪽에 살짝 덮을게요. 이번 메이크업의 메인 제품은 다 블러셔이기 때문에 블러셔 컬러를 중심으로 다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로지 컬러 활용을 할 거고, 사실 리퀴드 제품의 특징이 윤기 있는 촉촉한 수분 광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써도 물론 윤기 있고 매끄럽게 연출할 수 있지만 그 반짝이는 펄감은 또 약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반짝거리는 윤기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밀키피즈 하이라이터 컬러가 출시가 된 거예요. 일반적인 리퀴드 타입이나 다른 크림 타입의 블러셔 쓰고 위에다가 하이라이터 혹은 탑퍼로 쓰셔도 되지만 사실 저는 그게 좀 귀찮은 것 같아요. 리퀴드 타입이 좋은 게 그냥 섞어 쓰기 너무 좋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섀도우 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블러셔 로지 컬러와 밀키피즈를 그냥 처음부터 믹스해서 블러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간단해요. 그냥 손등에다가 1:1 정도 비율까지도 괜찮고요. 조금 더 컬러감이 좀 선명한 걸 원하신다고 하면 블러셔 1 그리고 이 밀키피즈 컬러는 한 0.5 정도 손등에다 충분히 블렌딩을 해주시고 다 섞일 수 있게 이런 블러셔 플랫한 거에다가 좀 골고루 볼 중앙 콕 찍고, 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눈 가까이 블러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올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이 약간 스모키한데 채도가 너무 좀 올라가는 블러셔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촌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그 채도감 있는 그 블러셔의 채도감을 살짝 낮춰주기에도 이 밀키피즈 컬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인 이 밀키피즈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네, 그렇죠. 여기도 입술만 이제 완성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이 틴티드 샤인 립 세럼 중에서 메인 컬러가 체리 온 탑, 네, 이 컬러입니다. 바르기 전에 입술 톤만 살짝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만 이용해서 이 입술 라인 주변 살짝만 톤을 잡아주시면 이 세럼 타입의 제품이 훨씬 더 좀 깨끗하게 발릴 수 있겠죠. 그 발색이 여리여리하게 나거나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제품들은 입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입 주변 정리 한번, 이거는 먼저 바르셨던 것보다는 약간 더 채도감이 있는 제품입니다. 역시나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 컨실러로 입술 선만 좀 살짝 더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하고 의상까지 바꿔보니까 또 정말 다른 느낌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새롭게 출시가 되는 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제품들과 틴티드 샤인 립 세럼 제품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좀 2가지 정도 룩으로 연출해봤고, 또 최대한 좀 많은 컬러들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메이크업 하면서 사실 제가 들은 얘기는 네, 이거밖에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리퀴드 블러쉬 사용해보셨잖아요. 사용감은 괜찮나요? 저 원래 건성인데 아, 촉촉해가지고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진짜 촉촉하죠. 윤기도 굉장히 예쁘게 나고, 랜선 팀원 분들도 정말 충분히 쉽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 네, 써보셨으면 좋겠고, 제품 컬러가 조금 궁금하다 하시면 이 영상을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매장으로 가셔서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또 구입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혜진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TV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